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있을 K리그 19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는 상주 대 수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상주 대 수원의 최근 5경기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일단 상주가 조금 우위더라고요.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 5경기는 조금 상주의 우위고 현재 분위기도 상주가 좀 우위다. 수원 삼성이 7월 25일 광주전 이후에 진짜 저번 경기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부산전이었죠. 그리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좀 이제 상주 상무에 걱정되는 부분은 주축 선수들이 전역을 했어요. 아, 그쵸. 네네. 그냥 그 당시 때 골 넣었던 강상우 선수도 전역을 했습니다. 네네. 새롭게 비상하고 있는 선수가 오현규 선수라고 19살인데요. 2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또 공교롭게도 수원 출신입니다. 수원에서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뭔가 그 수원이라는 구단과 팬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한번 알리고 싶지 않을까. 문성민 선수가 아직 맞아요. 아직 있습니다. 아직 그 색깔이에요. 짝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앞에 안 보입니다. 네. 상주 상부가 K리그 3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주의 승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상-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두 번째 경기는 저희 건안 물어보는 그래요? 그러면 이번 경기는 수원 승부입니다. 수원 승. 원정 경기에서 수원이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문선민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 많고 또 수비적인 그 조직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수원 삼성이 3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상주 상무한테는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좀 저는 의문이 좀 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주의 한 골차 승리를 좀 봅니다. 네, 상주의 한 골차 승리. 네. 두 번째 경기를 하시죠. 네, 두 번째 경기는 9월 5일에 흥남대 전북 현대입니다. 먼저 5경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팀이 좀 독특하게 무가 많습니다. 아. 무승부가 많아요. 이 두 팀이 최근 5경기에 무승부가 많더라고요. 성남이 잘 비볐네요. 네, 잘 비볐습니다. 근데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 좀 나상호 선수가 굉장히 또 활발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전북 같은 경우에 저희 강원한테 저번 경기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남이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홈 승리를 위해서 한번 좀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상호 선수를 필두로. 이용 선수가 출전 전진입니다. 네, 경고 누적으로 이 성남전에는 뛰질 못해요. 한 명은 이제 이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용 선수가 못 나오다 보니까 수비에 이제 주축 2명이 못 나오는 상황인데, 전북이 저번 강원 경기에 생각지도 못한 좀 패배를 맞이했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감독들의 좀 정신무장이 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강팀의 모습이 원래 연패가 없는 게 강팀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대량 득점을 좀 어떻게 보면 강원한테 뺨을 맞고 성남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을까.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성남이 그래도 울산, 전북 다음으로 실점률이 낮아요. 네.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성남은 홈에서 더 경기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전북한테 좀 제대로 좀 두들겨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 전북 승을 보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전북 승이죠. 네. 전북이 강원한테는 비록 약하지만 그래도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저도 전북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건 만장일치네요. 그래도 꼬니도 이제 K리그를 계속 보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좀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네. 서울대 부산 경기 어떻게 보시죠? 사실 이 경기가 조금 제일 좀 어렵지 않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최근 5경기를 또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이 조금은 앞서는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최근 10경기까지 좀 넓혀서 보면은 서울이 그 중에 5번을 이겼습니다. 뭐 물론 저번 경기 울산한테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서울이 요즘 페이스가 굉장히 올라오는 추세고, 거기다 기성용까지도 합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서울이 이번 경기는 승점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저번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수원한테 3대1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이 부산이라는 팀이 굉장히 좀 끈끈한 조직력 축구를 좀 구사를 하는 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정엽 선수, 부산의 이정엽 선수가 최근 폼이 상당해요. 전반기 때도 또 부산이 2대0으로 이겼고. 이정엽 선수가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허리 부상으로 교체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장기 부상이 좀 될 수 있다. 이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른다. 이 소리를 듣기 전에는 저는 솔직히 부산에 약간 좀면은 모르겠는데요. 최근 6경기에서 승점을 보면은 서울이 6에서 10점을 기록했고,
부산 같은 경우는 4전밖에는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로만 봐서는 이 사실 서울대 부산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긴 하지만 서울을 픽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서울승을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봅니다. 오. 네, 무승부. 이제 그냥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찍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네. 예. 재미로 가는 거니까. 네, 이번 라운드는 저희 셋 다 다르게 저는 그러면은 네, 부산승. 네, 다 갈렸습니다. 네, 다 달렸어요. 자. 포항 대 대구. 이것도 어려워요. 진짜 네. 두 팀이 너무 그 매력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5경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경기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1대1, 0대0, 0대0 그리고 나머지 2경기는 대구가 다 이기긴 했는데 대구나 포항이나 지금 최근 분위기가 강원보다 더 안 좋잖아요. 네네.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포항은 성남을 맞아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포항은 이제 팔라시오스, 일류첸코 그리고 팔로세비치 오닐, 그리고 1588로 불리는 이제 선수들이 즐비에 있는데 워낙 공격력이 좋고 또 포항 홈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두 팀 다 굉장한 화력이 기대되는 경기고 득점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하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누가 이기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포항의 지금 상태가 조금 더 대구보다는 좋은 건 사실이다. 네, 대구가 최근 4경기 무승입니다. 네. 원래 이런 팀이 아닌데 그죠. 저번 광주전도 6골이나 좀 실점을 했거든요. 두 팀 다 외국인이 정말 출중한 팀이고 외국인의 좀 공격 비중이 되게 높은 팀인데 그나마 그래도 에드가 선수가 저번에 교체 출전하면서 골도 넣었고 세징야 대안 이런 선수들이 다 골맛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항도 그렇게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원정이지만 무승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대구 좀 팬이랑 조금 있어서 저는 대구승.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대구에는 판타지 스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세징야라는 판타지 스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징야 선수를 한번 믿어보고 대구승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다 어렵게 결정됐어요. 이게 차라리 골이 몇 번 나올까 하면은 저는 이게 왔다 위로 아래로 하면은 가능할 텐데 이게 승패만 하니까. 저도 엔간에서는 그 노트에 승모패를 적었는데 여기 오버라고 적었거든요. 어려워서 오버라고 적었는데 글쎄요, 저는 대구의 어떤 이 부진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 홈이기도 하고 포항이 왠지 어렵게 좀 경기를 잡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포항 승으로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왔네요. 나왔어요. 네, 강원 대 인천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5경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원이 우위입니다. 네. 사실적으로. 그리고 최근 10경기를 봐도 강원이 그 중에 6경기를 이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인천에게는 크게 진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심을 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강원은 전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저번 경기 상주에게 좀 털렸죠. 주장이자 어떤 수비의 핵인 임채민 선수가 못 나옵니다. 맞아요. 출전 정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나오질 못하는데 인천이 전반기까지는 무승이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2연승을 했습니다. 네. 그 승점을 확보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팀에는 정말 특급 스트라이커가 있죠. 네. 택시기사. 네, 무사고 네. 무고사 선수가 있는데 임채민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잔류 DNA가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네. 그죠? 매 경기 경기가 줄어들수록 이 팀은 무서워져요. 네, 맞아요. 팬심을 떠나서 든든한 수비수가 임채민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강원 승 봅니다. 네. 제가 예상하는 건 무승부예요. 강원이 원래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타야 될 때 잘 못 타요. 항상 약팀한테 좀 무너졌죠. 네, 이렇게 전북을 이겼잖아요. 그럼 전북을 이겼으면 되게 잘한 건 좋은 거잖아. 네. 근데 그 다음 경기를 이길 팀은 당연히 또 이겨줘야 되는데 그 경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인천한테 진다라는 건 상상하기 좀 힘들고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번 경기는 조금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무승부를 한번 피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무승부 픽을 강원한테 쓰네요. 강원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번에 무승부일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왠지 임채민 선수가 빠지는 불상사가 있지만 김병수 감독님이 이 무고사 선수를 막기 위한 어떤 플랜을 좀 정하고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는 감독님의 전술을 좀 한번 믿고 저는 강원승을. 네, 저도 김병수 감독님을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대 광주 경기. 네. 울산 대 광주 딱 생각했을 때 전 당연히 울산 쪽으로 기울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를 보니까 5경기 중에 4경기가 다 1대1 무승부예요. 와, 너무 즐비합니다. 뭐 이청용부터 인 선수 원두재도 있고요, 이동경도 있고요, 뭐 주니오까지 있고요. 지금 뭐 강주가 아무리 뭐 대구를 상대로 6골을 터트리면서 좀 상승기를 타고 있다 그래도 울산에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FC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지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말씀하신 것처럼 6골이나 넣었고 공격수들의 이제 발끝이 예언이 됐어요. 그렇죠. 수비 후에 그냥 역습을 해야 돼요. 엄원상이나 율리안처럼 스피드를 활용하고 펠리페는 거의 그냥 넌 수비 들어오지만 그냥 거기 막혀. 제대로 좀 맨마킹을 하면서 미드필더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하면 또 한 번 또 이 승점 1점이라는 기적을 좀 광주가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번 경기에 뭐 6점이나 득점을 했지만 그 수비에서는 그렇게 좀 수비력이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울산은 아무리 뚫고 가도 조현우가 있잖아요. 네, 울산 승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울산 승이죠. 전력차가 너무 좀 확연히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국대 1선발이 조현우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게 골대 앞에 그렇죠. 울산 승 저는 픽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무승부로 봅니다. 뭐냐면 일단 상대 전적이 조금 걸리고요. 그 어떤 느낌인데 울산은 어쨌든 전북과 지금 승점 차이가 4점이 나요. 그러면 사람이 좀 안이해질 수가 있어요. 뭐 이번 경기 뭐. 근데 광주도 마찬가지로 저번 경기 이겼고 지금 7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어요. 박진석 감독이 좀 여우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막 이렇게 울산 상대로 덤비지 않고 1점만 따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정도로 경기가 종료되지 않을까. K리그는 또 축구는 공이 둥근 몰라요,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거고 K리그를 재미를 위해서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K리그만의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매력이 이게 예측하기도 힘들고 뭐 약팀도 따로 없고 강팀도 따로 없습니다. 예측해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많이 맞췄는지 또 누가 가장 못 맞췄는지 이런 걸 한번 첫 타에 판가름을 해보고 몇 회를 거듭하면서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